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잠깐 원희룡 지사하고 당 검증단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뭐 일부 후보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부터 여쭤볼까요?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죠? 네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지도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나온 겁니까? 네네네. 그럼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검증 단장에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뭐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네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일단 뭐 기사로 저도 기사로 봤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지금 현재 검증은 여러 루트라든지 또 여러 방면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개인 간의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 역사를 쭉 보면은 자체 검증단을 한 사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예. 아까 지사님께서 이야기했던 2007년 한나라 예. 경선에서 한 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효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선 후보로 어떤 검증된 인물을 뽑자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검증단이 꼭 필요하다면은 대표실 산하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경준위, 경선준비위원회라든지 당 특별기구나 선거기구 이런 걸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007년에 예. 한번 해보니까 예. 실제 그 당시 뭐 아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이명박 후보 관련해 MB 관련해서는 이복 아들 논란 관련 예. 또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또 다른 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실제 소모전이고 흠집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실제 국민들이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걸 내놓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정 의원님, 그 민주당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헌 당규에도 없는 부분이니까 네. 또 후보 일부가 또 반대하고 있고 지도부에서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제도를 마련하려면 진즉에 했어야죠. 경선에 임박해서 사실 정치는 냉정하게 시간 싸움이고 메시지 싸움이에요. 예. 경선이라고는 하지만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건 민주당의 합을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다른 당의 사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 사례처럼 진짜 걸러야 할 걸 걸러내지 못하기도 했고 예. 또 불필요한 논쟁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야당하고는 다르게 우리 당 후보주자들은 모두 여러 차례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내 검증, 그러니까 최수치의 검증은 걸러진 거고요. 이후에는 아까 박성중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음과 양이 고루 평가되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오로지 정말 수사권과 같은 그런 집요한 현미경을 들이내서 검증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미 때듣고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 토론 들어갔어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 중국의 왕이 부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언뜻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그 지금 한미 양국은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다만 조금 축소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 여당 입장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축소된 지 꽤 됐습니다. 예. 뭐 한두 해의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느 측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가와 상관없이 예. 이 부분은 한미 간의 전략적 판단을 예. 기반으로 해서 상황적 판단을 모두 고려해서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한 한미 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지금 훈련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흡사 색깔론과 비슷한 방식의 예. 비난, 이런 소모적인 논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국익을 예. 위해서도 무엇보다 한국과
미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내일부터 이제 뭐 훈련 사전 연습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발언은 정말 우리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게 눈치 보면서 한마디 말도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은 중국은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내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으면 1만 명이 참여하는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는 하지 못하게 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방금 뭐 이재정 의원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예. 그것도 반의 훈련, 무늬만 훈련입니다. 예. 그 참모 훈련이 저도 뭐 장교 출신입니다. 예. 직접 이게 참여 훈련도 해봤고요. 사전 연습 기간 참모 훈련도 규모를 줄였고 최소화를 시켰고 또 본 훈련도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데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김여정이 어떤 말이라든지 하명을 받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 과연 우리 국군 통수권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해놓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지난 4일 그 군수뇌부를 불러서 신중하게 협의해라. 그리고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의원 70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했고 통일부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저는 우리 역사 5,000년 역사 세계 역사의 뭐 만년의 역사를 보면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하는 거 반의 반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좀 하라. 이게 나라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하십시오. 예. 예, 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저도 먼저 언급하려다가 우리 의원님 언급 안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야권의 여러 주자들이 뭐 심지어 이제 게임에 비유하면서 예, 예. 지금 훈련을 폄훼하듯이 얘기합니다. 이 재래식 무기 전쟁 때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하실 수 없겠죠. 최신 무기 그리고 또 정보 전쟁 등 굉장히 복합 다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현대전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시뮬레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평가절하한다는 것 자체가 군에 대한 그리고 또 현대 국방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재명 의원은 이게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찌그랬는데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훈련과 기동훈련 전혀 천양지차입니다. 최신 무기라든지 현대전 관련해서도 직접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예. 시뮬레이션은 컴퓨터의 어떤 가상훈련에 불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실제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 전쟁이 나면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야해 기동 훈련이 없어진 겁니다. 예. 중단된 겁니다. 예, 그 매번 토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애둘러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은 상호 이제 토론자에 대한 존중을 조금 더 해주시는 그래 하겠습니다. 발언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군의 예. 장교 출신이고 직접 해본 아니 사람이니까. 제가 뭐 크게 언짢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에 네. 평소에 말하시는 예. 방식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청취자께서 듣기에 그리고 또 각 지지자층에서 듣기에는 불편한 말이 자,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하겠습니다. 그 팩트 체크를 제가 좀 하면요. 일단 8월에 있는 한미 훈련은 원래 기동 훈련이 없는 것이고 다만 기동 훈련이 지금 3년째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팩트 체크를 일단 해드리고 또 외교부에서 지금 공식적 이야기는 안 했는데 방금 기사 보니까는 기자들과 문답 관계에서 왕이 발언에 대해서 한미 동맹 사안이다 이렇게 짧게 답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아마 공식적 입장이 나오겠죠.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명 스텔스기 간첩 협의 사건 이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인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탄핵 광고 모금 운동까지 벌였다. 물론 광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돈을 못 모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선까지 파고든 간첩 사건이니까 문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기 뭐 탄핵
과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나왔다고 대선까지 관여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때도 이미 이제 대선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여튼간에 지금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예.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수사기관 수사하고 있고 어디까지 밝혀지는지 등에 예.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들이 권위를 가진 결과들이 나왔을 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제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싶은 욕구는 이해하지만 조금 섣불렀다.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리고 정치기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예. 비하기 심한 그런 그래요. 논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혐의자들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북 감첩 활동이 상당히 활개치는 것 아닌가. 예. 특히 이번 사례에서 밝혀진 사례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예.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라든지 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탄핵 광고 모금 운동이라든지 또 김일성 해고록 읽기 운동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 참여라든지 또 작년에 총선에도 참석하고 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에도 한 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문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주장은 우리 윤 후보 측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난 대선 2017년 4월 달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대책이 노동 특보단으로 간첩단 4인이 활동을 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 정부에서 주장하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 추천했고 왜 캠프에 참여했고 다른 활동은 없었는지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여권의 대통령 후보 캠프에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해서 하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물론 우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어쨌든 이것을 첩보를 받아서 조사를 했고 일단 재판에 지금 넘긴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사 중입니까? 조사 중인 예. 거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전제하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드러난 사건이 이제 실제 뭐 해명이 필요한 단계가는 모르지만 조금 지금은 좀 그래요. 그런 방식의 정치적 언급은 좀 섣불렀다는 생각 드네요. 예. 국정원에서 이걸 공개할 때는 그렇게 정빙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대통령까지 언급하시는 거는 좀 거의 사실을 가지고 심하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요. 뭐 과거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뭐 좀 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놓고 공방이 상당한데 일단은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던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 그래서 이 지사도 내려놓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똥이 여권으로 튀어가지고 여권 다른 후보들이 이 지사에게 이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여권 내부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저도 정치권 들어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켜보면 보통 타 당을 향해서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솔직히 저도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의 설전에 임해본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 자체가 예. 정치적 중립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선을 그은 부분 이외의 지점에 있어서는 예.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 선출직이 또 다른 선출직을 의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또 그 과정에서는 기왕에 뽑아주신 선거 국민에 대한 지역 국민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다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횡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당을 공격할 때는 레토릭처럼 쓰긴 했지만 사실 그와 같은 방식이 좀 무용하다는 거는 피차간에 알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언급된 거는 조금 저도 유감이고요. 무엇보다 뭐 어찌되건 간에 지사로서의 역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주말을 이용했다든지 연차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각의 부응한 본인의 역할에 모두 충실하고자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 때 그때 경선 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렇게 붙었는데 그렇죠.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이 다 지자체장이었고 지자체장 유지하고 선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야기 안 나오다 왜 지금 나올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선출직이었던 누군가가 또 다른 선출직에 나갈 때 우리 당으로서도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나가는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경선 룰에 이제 불이익한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요. 지방자치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얼마 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남아있는 임기 그리고 각 그 후보의 비중 이제 해당 자치단체를 비울 수 있는 후보군들의 비중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하는 건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없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지사직 내려놓아라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요. 예,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사직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우리가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이 출마할 때는 90일 전에만 그만두면 됩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당헌 당규는 또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내놔도 전혀 관계 없는 문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이게 초비상인데 여기에 전념하지 않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그다음에 도청을 캠프로 쓰는 거, 또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가 또 다른 엇박자를 내는 거 이런 건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예를 본다면은 김두관 후보가 예전에 2012년 때 그때 사전에 그만뒀죠.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만뒀고 그리고 2017년 경선 때 아까 뭐 이야기도 계셨습니다마는 박은순, 안희정, 이재명 그 당시 시장 다 그대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면 결론은 원죄는 민주당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경남지사 내려놓았을 때 민주당 지지층들이 엄청 반발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들도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선출직이 기꺼이 선출직을 던진다는 건 어떤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코스프레에 대해서도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방금 언급하신 내용 중에 도청을 캠프로 쓴다. 뭐 레토릭적으로 쓰신 것 같긴 한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뭐 캠프 사무실 따로 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그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께서 도청 캠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다 동의하십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도 말했으니까 뭐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말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도청 캠프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도청을 캠프로 쓰고 있다는 또 아니죠.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이 지사가 최종 판단을 하겠죠. 할 텐데. 넌센스 같은 논쟁이었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입당 후에 지지율이 올랐다가 최근에 여러 그 말실수 때문에 잠깐 좀 빠진 상태인데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그 정진석 의원이 멸치와 돌고래가 똑같냐 이렇게 해서 다른 후보들이 지금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다. 아까 원희룡 지사랑 인터뷰했습니다만 측근 리스크다 이런 게 바로 이렇게까지 반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태경 의원이 양측이 이게 조금 진화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심각하고 보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죠? 뭐 대표 후보의 갈등설이라든지 당 행사 보이콧 관련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어떤 충돌 이런 것이 언론에서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은 그 입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초기 단계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당 후보들의 여러 가지 어떤 당내 캠프도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렇지만은 입당 초기고 바쁜 일정이지만은 뭔가 이런 삐걱거리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당 대표도 여러 가지 어떤 신중한 태도라든지 또 후보들을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본인보다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후보들에 대한 컨벤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되고 후보들도 당내 그 행사 참석이라든지 또 못 갔을 때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결국
일사불란하게 우리 지지자든 국민한테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서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다른 지금 잠재적 후보들보다는 압도적 지지율이 높으니까 아마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이나 워딩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런 차원에서보다는 예. 지금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당내 일정 스케줄이 전부 잡혀 있는데 예. 갑자기 당내 행사를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한다든지 예. 또 자원봉사 행사 일정을 연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의도식 셈법이나 문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최근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잘 모르겠다.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공부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냐 이런 또 지적 받았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그 리스크다. 예. 야권 후보의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리스크는 어떤 후보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예. 특히 그 최재형 후보는 뭐 들어온 지 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아직 캠프가 그렇게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한지 저희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조그만의 어떤 실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뭐 리스크로 이야기한다면 여건의 어떤 후보는 뭐 바지 내리겠다는 후보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오히려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잦은 구설수와 이런 논란은 국민들의 피로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저희들 입장은 국민들의 지지자를 보고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 네.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이제 두 질문에 자, 야당만 30초 남았어요. 네네. 이제 하세요. 네. 말실수 해프닝과 예. 실력이 부족한 걸 드러낸 것과는 구분해야죠. 아마 이런 이제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여도야도 싫다 해가지고 모인 정서가 만들어낸 소위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거기에 기대는 정치. 정정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돌고래들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이재용 전 삼성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이 결정이 됐네요. 자세한 건 뉴스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